네, 날선 토크 4시보다 조금 일찍 만나는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김성회 싱커의 소장 나왔습니다. 네, 네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녀석들로 오랫동안 얘기하다가 오늘은 또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좀 다뤘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서면 질의를 보냈었는데요. 오늘 국감에서는 여야가 이걸 놓고 충돌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서 감사원은 독립적인 기관이다라고 했었는데요. 먼저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주제는 독립 또는 독재로 했습니다. 감사원이 독립적인 기관이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독재 정권처럼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출근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이 네. 서면 조사 요청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는 불쾌감을 표시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원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 그래서 아마 자체 판단을 했을 거고 대통령의 언급은 부적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마치 독재 정권 같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헛발질로 판명난 북풍몰이를 빌미로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보복 감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전임자와 야당 탄압에 총동원하는 모습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 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 권력으로 공포 정치에 나선 것입니다. 네, 사정 정치, 공포 정치, 이재명 대표의 말들이 날이 서 있는데요. 먼저 이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통령은 감사원은 독립적인 기관이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대통령실에서도 혹시 이걸 알고 있었을까? 이것부터 좀 장성철 선생님. 모르고 있었다면 대통령실이 무능한 거죠. 국정상황실이 왜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뭐 보고받고 체크하고 그러는 거지. 근데 이거는 선후관계를 좀 따져봐야 돼요. 대통령실에서 감사원에게 야, 저기 문재인 대통령 서문조사해. 예. 이건 아니고 감사원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저희들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라고 예. 보고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가타부터 말이 없었던 거죠. 보고는 받았을 수 있다. 그렇죠. 안 받았으면 무능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상황을 체크하는 게 국정상황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뭐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예전에 집권을 해봤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돼요. 의중이 반영됐다는 건 차치하고 일단 알고는 있었을 알고 것이다라는 있었겠죠. 얘기죠. 그럴 가능성이 크지요.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저런 질의를 한다면 그 정치적 파장이 일어날 거를 예상 못할 수가 없잖아요. 감사원으로서도 대통령실하고 아무 소통 없이 그냥 단독으로 저걸 진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게 선후 관계가 뭐 어디가 먼저냐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쟁점은 아닌 것 같고요. 저 서면 질의가 필요했느냐라는 예.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일부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게 생존 사실이 확인되고 사망하기까지 3시간 동안 뭐 했냐. 근데 이걸 갖다가 주로 집중적으로 물어봤다고 하는데 일종의 이제 대통령의 부작위 이런 거를 증명하겠다. 거기서 불쾌감을 굉장히 크게 느꼈을 가능성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제 문 대통령이 좀 이례적으로 센 표현으로 거부의 의사를 강하게 밝혔는데 이게 10월 14일 날 마치기로 한 감사거든요. 예. 이미 개요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부작위를 몰아가기 위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든 간에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감사에 응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정치적인 서면 질의를 해오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뭐 꼭 필요했던 감사 그 질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전례가 있다지만 사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그런 거죠. 지금 감사원이 34가지 특정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 다 전 정권을 향한 감사입니다. 너무 무리수를 너무 무리수를 두고 있어요. 예. 감사원이 뭐 사정기관이긴 하지만 이렇게 전 정권에 대한 사정의 전면에 나서가지고 칼을 세운 적이 없는데 지금 감사원 상황을 보면 감사원장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이분이 약간 좌불안석인 상황이고 현재 상황이 사무총장이 이런 강경 노선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감사원 내 윤회권 아니냐 예. 이런 이제 평가가 있어요. 유병호 사무총장이요? 네. 게다가 이제 몇 단계 건너뛰어가지고 승진을 했단 말이에요. 지난 정부 때 약간 좌천성 인사 비슷하게 당했다가 인수위 전문위원 간 다음에 이분은 약간 결처보온의 심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감사원이 상당히 좀 무리한 감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감사원이 그 사무총장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좌지우지 되느냐 원장도 아니고 뭐그 부분엔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 이 감사라는 건 과거를 향한 일에 대해서 과거의 일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전 정권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새 정부 출범해서 5개월도 안 됐으니까요. 다만 이제 가지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은 뭐 할 수 있다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무례하다고 하신 발언을 제가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불쾌하실 수 있다고 봐요. 뭐 달갑지 않겠죠. 근데 뭐 무례하다는 얘기도 본인들끼리만 얘기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밖으로 나왔단 말이죠. 거기서부터는 좀 과한 거 아닌가. 사극을 보는 느낌. 뭐 아니, 아니라 잘못된 겁니다. 아주. 그런 표현. 저는 그게 그 얘기입니다. 네, 두 분이 간만에 의견이 맞았습니다. 그럼요. 달라진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어쨌든 뭐 사극을 보는 것 같았어요. 뭐 무엄하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그거는 조금 대응이 지나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뭐 감사원장의 알아서 기기죠. 일단 대통령께서 작년 12월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 과제에 대해서 해야죠, 돼야죠까지 말씀하셨던 거 다 기억하실 거고요. 이상민 장관 판사임에도 불구하고 법 질서 체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낮으신 분인데 본인이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를 할 수 있다라고 굳게 믿으시면서 예. 서면으로 지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케이스로 들었던 것이 경찰과 청와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놓고 거래를 했다. 이 문제는 내가 들여다보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지휘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크게 상심을 하시고 이제 사과도 하셨는데요. 그랬던 사례까지 쭉 보면 지금 얼마나 정부가 그리고 정부의 핵심 요직인 행안부 장관까지 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대통령께서 다루고 싶어하는지 잘 아는 감사원장 그 집무실에 표구를 뭐 해놨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표를 표구를 해놨습니다. 감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를 감사해야 되는 역할인데 본인 국회에 나와서 묻는 질문에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역할이 있다라고 실언을 했다가 또 사과를 하기도 했죠. 본심인 거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지만 3년의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자기를 해임하지 않고 계속 고용해주는 대통령에게 누구보다 감사하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감사원 대변인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감사원장께서 감사위원회 같은 거 거치지 않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그냥 직결로 지시하실 예. 수 있다. 우리가 첩보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했는데 그 공을 뺏기게 생겼던 유병호 사무총장 신동아와 인터뷰를 통해서 아닙니다. 이거 제가 전격 지시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공 세우기를 막 엄청 하고 있거든요. 예. 또 드라마야. 아니 뭐 판토마임이야. 아니 그렇잖아요. 라디오 드라마야. 아니 위원장은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사무총장은 나와서 내가 전격 지시했다라고 말을 하고 저는 있는 대사만 읊은 건데 얼마나 꼴사납습니까? 이게 감사원이 할 일인가요? 좀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재미는 있네요. 충성경 감사원 내부에서도 충성경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또 그 얘기요. 대통령님 제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또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서면 조사 제가 냈습니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충성 경쟁일 수 있어요.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예. 우리가 먼저 해요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꾸 그러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김성애 소장님이 희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 말라 그랬나요? 아니 판토마임처럼 감사원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정권의 그 소위 말한 하수인들이 정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한 장면을 보여드린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국민들이 보시고 실수를 금치 못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면 확인하셨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네, 다 기사에 나오는 얘기만 했지 제가 이 위험한 전국에서 기사에도 없는 얘기를 상상해서 했겠습니까? 그렇게도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고받으셨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나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특히 이재명 당대표가 이거를 독재 정권, 공포 정치, 북풍몰이
이런 단어 써면서까지 공격하는 것은 상당히 과하고 당대표, 대선 후보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원이 그냥 충성 경쟁을 통해서 좀 과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고까지 비판하는 거는 맞는데, 왜 이것이 왜 필요한지, 이 조사가 왜 필요한지, 이 답변이 왜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국민들께는 인식을 시켜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포커스를 저희가 어제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이런 부분들, 당시의 의사결정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들여다보는 거는 뭐 동의한다. 그런데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를 아직 그 정도까지 뭐 어떻게 보면 읽지 않았는데 보낸 건 과했다라는 의견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정도의 차죠. 과했냐, 과하지 않았냐. 일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오늘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 인터뷰죠. 어제 인터뷰에서 감사원에서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승인 받았는지 추궁할 필요가 있다라고, 문 전 대통령의 서면 조사도 그렇게 했는지 추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 말씀은 일단 보고는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입장이시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낸 서면 질의는 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적절하다고 봐요. 어쨌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인식을 했고 판단을 했는지 당연히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정치 보복이니 탄압이니 이런 식의 프레임을 민주당이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욱더 무례한 것은 이러한 헌법기관이 하는 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법치를 지켜야 될 전직 대통령께서 무례한 짓이야, 감히 나를 조사해? 이게 말이 돼? 이런 식의 반응 보이는 것은 아니죠. 감사원의 질의서에 그러면은 본인이 그냥 차분하게 답변을 쓰시면 돼요. 쓰기 싫으시면은 거기다가 나는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공식적으로 하시면 되지, 이거 자체를 무례한 짓이다라고 폄하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답지가 않습니다. 예. 그 감사원의 그 서면 질의를 수령 거부한 전례는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의 사안하고 지금 사안하고를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비교적 명확한 사실관계를 다퉈야 되는 어쨌든 뭐 비리든 이런 거와 관련된 사안이었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 자체가 이 정치적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남북 관계라는 특수성이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지난 정권 일은 가급적 뭐 되짚어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북한 해상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권이나 이게 미치지 않는 구역에서 발생한 특수한 일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군 SI 정보에 기초해서 어쨌든 작성된 월북이라는 판단도 있는 거고, 과연 그 판단이 적절했느냐라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과정이 투명했느냐 감사해 볼 수 있죠. 예. 그에 반해서 세월호 사고 같은 경우에 우리 해상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수백 명의 국민이 그로 인해서 결국엔 사망하는 그런 국가적인 불행이 일어났는데, 그때의 부작이나 무책임,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이 대응했던 방식, 이런 걸 오히려 이 사안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그렇게 계속 되뇌일 게 아니고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사안 자체를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SI 그 정보가 편집되거나 또 훼손되거나 이런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그거 밝혀야죠. 정말 편집됐는지 훼손됐는지. 근데 대통령을 상대로 당신 보고받고 3시간 동안 뭐 했어? 이거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 보기에는 결론을 예정해 놓고 하는 질문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도의 불쾌감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문 대통령의 언어 습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뭐 무례한 짓이다, 뭐 짓 이런 표현을 잘 안 한 분인데, 물론 전원이긴 하지만 복수의 전원자들에 따라도 뭐 그런 표현을 하셨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시점, 어느 지점에선가 굉장히 좀 그 뭐랄까 불쾌하게 느낀 대목이 있는데, 제가 추정컨 되는 그 대목이 아닐까. 결국에는 결론을 정해놓고 몰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 전형적인 양비론이에요. 뭐 제가 박근혜 정권 때 그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뭐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박때 이랬는데 지금 이런 거와 비교해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당시에 박근혜 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왜 피의자로 다뤄야지 왜 수사 안 받느냐, 뭐 이런 주장까지 하셨잖아요. 현직 대통령인데도
현직 대통령한테 수사를 받으라고 했어요. 전직 대통령 보고 서면 조사 받는다는 거하고는 훨씬 더 세죠.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신다면 본인이 전직 대통령이 된 입장에서 서면 조사를 하고자 하는 감사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게 맞느냐. 그때의 마음과 그게 16년도니까 6년 전이겠죠. 6년 전의 마음과 지금의 이 대응은 너무 차이가 난다. 이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전직 대통령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구점이 있고 의혹이 있고 좀 알아봐야 될 거 있더라도 전직 대통령이니까 하지 말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정치 보복으로 비칠 것 같고 대통령이 무리하게 생각하실 테니까 우리 아무것도 조사하지 말고 알아보지도 말자 이래요? 그 얘기하고는 좀 다르죠. 어떻게 일단 달라요? 프로세스라는 윤건영 게 있고 의원이 이런 얘기를 접근하는 프로세스가 뭐가 방법이라는 달라요? 게 어떻게 있는데 틀려요 이게? 예를 들어서 네. 지금 10월 14일 날 결론을 내릴 감사인데 그에 관한 충분히 사전적으로 대통령한테 가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그런 절차들이 충분히 거쳐진 거냐. 예를 들어서 서훈, 박지원 두 사람에 대해서 소환까지 지금 요구를 했는데 거부했어요. 그럼 딱 건너뛰어요. 거기는. 건너뛰고 자 이거 10월 14일 날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급해. 빨리 저쪽에다가 질의서 보내가지고 만약 그 질의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면은 그것대로 어쨌든 정치적 대응을 하고 답변을 하면은 감사 보고서에 어떤 식으로든지 인용해서 결론 내고 이런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현했다는 거지. 전직 대통령은 어떤 그 의혹의 대상도 조사의 대상도 수사의 대상도 돼야 된다는 건 그건 동의하지 않죠. 아니 그러면은요, 박 의원님, 서훈 당시 안보실장이 나는 조사 안 받겠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저희들 그 보고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를 안 하겠습니다. 의견 안 듣겠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네. 과연 이 감사의 성격이 문 대통령한테 답을 안 받으면 결론을 못 낼 감사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결정도 다 대통령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중심제고 대통령이 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사안에 있어서 전 정권을 사정하면서 대통령한테 서면 질의 보내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의도는 명확하게 모든 건에 대해서 대통령을 걸고 들어가서 엮어 넣겠다는 겁니다. 뭐 감사원 조사 결과 안 봐도 뭐 요즘 뭐라고 하는지 옛날에는 안 봐도 비디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수사 의뢰하겠죠. 그리고 검찰이 다시 한번 짚어볼 테고요. 이게 이제 내용을 보면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면서 너희들 선출직 공무원들이 뭘 아냐? 우리들이 봐야지라고 하면서 검사들하고 감사원 감사들이 아니 그때 그렇게 판단한 게 맞아? 옳지 않아. 내가 다시 들여다볼 거야라고 모든 건을 다시 뒤집고 있는 중입니다. 서해 사건만 해도요. 그 당시에 처음에 국민의힘, 그 당시엔 자유한국당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의원들이 반발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느냐? 라고 했는데 비공개 정보위 회의와 비공개 국방위 회의를 거치면서 당시에 국방위 한기호 간사 그리고 정보위의 이해운 의원은 심지어 위원장이었습니다. 예. 정부로 이 국가로부터 제공된 정보 그리고 SI에 대해서 자꾸 국민의힘이 이제와서 딴소리 하는데 SI는 시그널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한국군이 감청하는 게 아니고요. 미군이 합동으로 하는 감청이고 이 정보의 권위는 한미 연합의 이 권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정보는 똑같이 미국도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정보가 조작되거나 잘못되거나 잘못 판단됐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의 틀을 깨고 있는 국민의힘의 태도에서 좀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당시에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 군 출신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듣고 나와서 이렇게 판단한 게 맞겠다고 정치적으로 판단을 한번 한 거잖아요. 그럼 그때 정치적 판단을 존중을 해야죠. 그때는 판단을 모르겠고 하여튼 검사인 내가 다시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수사하고 이 뛰어든 거 검사랑 검찰이 이 감사원과 검찰이 뛰어들고 있는 것이 현재 사건의 본질이고 서해만 그러겠습니까? 동해에서도 그러고 휴전선에서도 그러고 경상도에서도 그러고 하여튼 전 정부에서 했던 모든 판단에서 검찰이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다는 것밖에 안 되고 그 모든 판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 물어야 된다는 것이니까요. 하시라고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시죠. 뭉뚱그려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한 거 다 이런 식으로 조사할 거냐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과한 거고 어디가 과해요? 만약에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시작한 윤석열 정부가 이거 한 건만 하겠습니까? 그럼요. 몇 건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해요? 전부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미 지지율이 0%가 되더라도 꼭 해야 된다고 언급하셨던 사건들. 원전 사건 탈원전이라든지, 있죠. 예. 그다음에 북송 사건 그렇죠. 있죠. 그다음에 태양광 있죠. 그렇죠. 포함해서 최소한 5건 이상은 한 될 4-5 겁니다. 건인데 그걸 어떻게 모든 걸 다라고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하냐고요. 아니 지금 대통령을 그리고 껌껌이 불러다가 서면 조사하고
검찰을 불러다 조사하는 게 지금 정상적인 행동을 보시는 거죠? 불러서 한 그럼 게 어쩔 수 아니고 없죠. 감사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물어본 법이 정해진 거잖아요. 절차대로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법이 정해진 대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이 무례한 짓이니까 난 조사하지 마 이런 반응은 옳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견 진술서에다가 나는 당시에 서훈 안보실장으로부터 이것과 관련해서 보고를 안 받았어. 아니면은 내가 보고 받았는데 이런 식의 조치를 취했어. 지시를 했어. 라고 하시면 되죠. 왜 이렇게 과민 반응 보여요? 감사원에서 무슨 결론을 내리면서 이 감사를 한다고요? 결론이 뭔데요? 어떤 건데요?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금까지의 태도 34건에 대한 특정 감사에 있어서 감사위원회에 허가를 한 건도 얻지 않은 점 등을 돌이켜보면 이 정부의 감사원이 얼마나 발에 땀나게 뛰면서 대통령께 충성을 하고 있는지는 국민들이 보셔도 알 수 있는 그런 일인데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감사원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이 현황, 이해창 총재가 감사원장 하실 때는요. 감사원 이렇게 운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았던 것인데 그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최재 감사원장이에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를 때려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왜 감사원장이 대통령에게 사무총장이 대통령에게 충성한 모습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는데 대통령은 한 말씀도 없으십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 감사원이 어떻게 했는데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감사원 출마했죠. 사무총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원장이 감사 출마했죠. 못하도록 대통령 했잖아요. 후보로. 예. 감사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죠. 검찰총장처럼 감사원장을 식물감사원장 만들었잖아요. 사무총장이. 그러니까 자꾸 전임 정권과 비교하면 우리가 또 문재인 정권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 말은 뭐냐면 좋아요. 정치적인 충성 경쟁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적으로 감사원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은 의견 진술서, 서면 조사하겠다고 하면 답변하시면 되지. 왜 무례한 짓이라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냐고요. 정치 보복으로 이미지를 받기 위해서 그래요? 이건 옳지 않다라는 제 말씀이에요. 네, 이게 이제 그거는 사정기구의 모든 행위가 투명하고 정당하다는 전제위에서 그런 거죠. 근데 그게 투명하고 정당하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비판한 거고 지금 두 분은 지금 감사원의 행태가 매우 정당하다는 전제위에서 논리를 전개하는 거고 지금 김성애 그 소장이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견이 있는 거예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저게 정당하지 정당하다는 게. 않다면 어떤 부분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얘기 좀 아니 해주세요. 이건 감사권 남용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감사권 남용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아이, 그러면은 감사원이라는 감사원법 사정기구는 50조에 있잖아요. 상대가 분명히. 전직 대통령이든 누구든 네. 우리가 질의서 보내고 네.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면 무조건 상대는 응해야 된다. 세상에 대한민국에 그런 기구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안 했잖아요. 안 하시면 되는데 왜 무례한 짓이랑 이런 식으로 아이고, 얘기를 그걸 하시냐고요. 가지고 문제 아니, 삼는 정치적 거는 감사에 정치적 대응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꼬투리 잡히지 그거를 그런 식의 예. 언행으로 따지면은 꼬투리 그 잡는 과거에 이 당에서는 그런 언행은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언행을 했어요. 정의당은 그런 적 그런데도 없나?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정의당 여당을 한 일단 적이 이게 없어. 이전에도 감사원에서는 이전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지를 보낸 적이 있다라고 주장한 거에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발표 자료죠. 윤건영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의 율곡 비리 사건, 또 김영삼 정부 때 IMF 외환위기 사건,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등에 대해서 감사원이 당시 전직 대통령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지를 한 적이 있는데 과연 이번 건이 같은지 사실은 좀 예민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희생자가 있는 문제여서 어떤 사안의 어떤 규모를 따지자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럴 수도 있고요. 하지만 또 현실적인 부분도 있어서 윤건영 의원의 얘기는 약간 그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감사원의 질의에 서면 조사에 답변을 거부한 거에 대해서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찾아보고 얘기하세요. 안 찾아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열띤 네 분이 지금 간만에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저희는 원래 양쪽 이렇게 안 아무튼 나누는데 저는 오늘 이 장면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순간에 감사원의 폭주가 이 정권 말에 어떤 결과를 낳는지 두고 봅시다 한번. 예. 감사원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속 네. 할 겁니다. 너무 미리 마무리하는 듯이. 일단 오늘 국감에서도 감사원의 이 감사가 논란이 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는데요. 서른 의원의 얘기와 성일종 의원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나가겠다는 게 국민들이 볼 때 이거 잘한다, 여당이 잘한다 그러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봅니다. 참 여당이 인물이 없구나. 지금 빨리 정리하고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일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감사원의 감사를 하는데 왜 그게 정치 탄압이지요? 이런 프레임 세우는 것은 이 국정감사를
상당히 왜곡하고 마치 새 정부가 전 정부를 탄압하는 것 같은 이 프레임 세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보듯이 오늘 패널 네 분이 2대2로 치열한 토론을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상당히 서로 간에 충돌이 돼 있고요. 일단 저희 의견들 시청자분께서 유튜브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 또 저희가 뒤에 다룰 내용에 대한 의견들 유튜브 댓글로 주시면 저희가 좋은 글들 소개하고 영어 상품권 2장씩 2명에게 또 보내드립니다. 앞서 서른 의원이 잠깐 얘기했었지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까지 보낸 거는 국면 전환용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민주당 조홍천 의원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각종 여론조사가 8월 첫째 주, 둘째 주처럼 지금 제일 바닥을 치고 있는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급락하니까 국민의 이목을 돌리고 또 남은 지지층 결집할 소재로 뭐 이런 황당한 방법을 강구했다고 의심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지층 결집을 위한 거다라는 건데요. 일단 저희가 여러 다른 주제에서는 두 분이 의견이 엇갈릴 때가 많았는데 일단 두 분이 결집은 됐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안타까운 건 일단 많은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달릴 수가 있어서 좀 양극단, 어떻게 보면 극단적 진영 대결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세월호 그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예. 야당에서는 이렇게 공격을 했죠. 당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고 그동안 뭐 했어? 라는 의구심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검찰 수사 받으라고 하고 여러 가지 조사에 응해라고 하고 같은 논리라고 보여져요. 서해 공무원이 표류했는지 월북했는지 우리가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소중한 국민의 생명이 북한군에 의해서 화형당하고 총살당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어떠한 보고를 받고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 당연히 알려줘야죠. 이것을 물어본다라는 걸 무례한 짓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조홍천 의원처럼 황당한 방법을 강구했다.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거는요. 이것도 내로남불이고 이중잣대라고 봐요. 세월호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다시 나는데요. 배가 뒤집히고 있던 상황 9시 40분에 보고가 청와대로 올라갔죠.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관저에서 자는지 뭐 하는지 안방에서 나오질 않아갖고 행정관이 문 앞에다가 서류를 놓고 왔다 그러죠. 예. 30분 있다가 노크를 해도 또 안 되고 네. 오후 3시나 돼서야 미장원 사람 불러다가 머리를 엉클어뜨려갖고 분장을 한 다음에 그게 다 5시에 나온 조사를 통해서 건이랑 밝혀졌잖아요. 나온 건이랑 어떻게 네. 이 건을 동일시 비교를 하시는지 모르겠고 똑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잖아요. 그때는 대통령이 자느라 아니면 뭘 하는지 모르느라 시간을 낭비했던 것에 대한 질문을 한 그거 것이고 나중에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사를 문재인 통해서. 대통령의 관여를 낸 거는 그 당시에 보고를 받고 문재인 대통령과 NSC가 나름대로 정치적 판단을 한 건에 대해서 그때 니들이 했던 판단이 맞는지를 우리 검사들이 다시 봐야겠다가 이 사건의 본질인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정치적으로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도 관련 보고를 다 받고 아 이것이 이대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덮고 지나갔던 남북 관계가 있는 건이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니네가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냐, 이런 판단 우리 검사들이 해봐야지라고 말하는 것에서 저는 한 발도 벗어나지 않는 주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얘기 반복인데 저는 그 대통령이 최초로 서면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그 표류했던 공무원이 사망하던 시간까지 한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예. 그때 부작위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원은.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그건 같고. 추측 아닌가요? 글쎄요. 지금 정황으로 봤을 때 그게 아니고선 저런 서면 질의를 할 리가 만무해요. 왜냐하면 원래 쟁점은 SI 정보가 조작됐느냐, 그게 편집됐느냐, 그게 삭제됐느냐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정작 하고 싶은 거는 대통령이 손 놓고 있었다.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이 달린 문제인데 대통령은 뭐 했냐라고 질문을 네. 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NSC 아니 그거 답변할 수 있죠. 물어보면 네. 그거 정치적으로 충분히 답변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감사원이 10월 14일 날 종료하기로 한 감사를 앞두고서 다른 어떤 그 사실관계의 조사에 있어서는 툭툭 건너뛰고 뭐 당사자들은 거부할 수 있으니까 수사 중이니까 수사로 해라. 근데 대통령한테 지금 이 시점에
그러니까 모든 정치적 메시지에는 TPO라는 게 있어요. 시간과 장소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 저런 질의서를 보내니까 그 조응천 의원 같은 반응이 나오는 거고, 지금 뭐 조응천 의원만 그렇게 보겠습니까? 이제 언론도 상당히 그런 각도에서 이게 국면 전환 요인이 아니냐 이 초점을 맞추고 보는 거고요. 저는 국면 전환 안 된다고 봐요. 안타깝게도. 안 되죠. 네. 이거 가지고. 국면 전환은 어쨌든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정세가 바뀌어야 국면 전환인데 이런 걸로 국면 전환은 안 될 거고요. 그러니까 국면전 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계산이 안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이 그냥 어설픈 거죠. 대통령실하고 무슨 삼성동생. 긴밀한 정무적 상의를 했다고 그런 보기보다는 건 아니겠죠. 굉장히 거칠고 어설픈 거죠. 그러니까 봐요. 전제가 다 다른 거예요. 자, 감사원하고 대통령실이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국면전환에서 이렇게 움직였다고 전제를 깔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국면 전환도 되지 않을 걸 했다. 이렇게 역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감사원 자체 판단으로 간 거고 국회의원들이 맨날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뭐 덮으려고 한다. 난 이렇게 얘기하시는 국회의원들 세비 받을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맨날 무슨 생활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식의 조응천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이해가 안 가요. EX 논란 덮고 새롭게 아니, 그리고 시작이 됐으니 제가 얘기 좀 하고 저 얘기 거의 안 했어요. 하도 해가지고 좀 가만히 계세요. 네. 죄송합니다. 예. 그 김성애 소장님이 많은 말씀하셨는데 하나가 더 들어가네요 논리가. 너네들 선출직은 점점점 검사인 우리가 봐야 돼라는 그 논리. 그건 어디서 나온 얘기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이죠. 철학으로 분석을 하고 추정을 철학으로 하시는 제가 거예요, 추정하는 개인적으로. 거죠. 예. 예. 지난 12월에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몇 면이 제가 꼼꼼하게 다 읽어봤는데요. 이렇게 정부 운영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국민의힘하고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의 겁도 없이 5년짜리가 이런 얘기 서슴없이 하시잖아요. 대통령이 겁도 없이 5년짜리가라고 하는 말은 선출직은 임기가 있는데 그 임기가 있는 5년짜리가 뭘 할 수 있냐라는 말씀을 후보 시절에 하셨다는 것은 영속적인 관료의 형태에서 봤을 때는 이 파리목숨 같은 도대체 이 선출직들이 뭐냐라는 인식을 내포하고 깔고 있는 것은 좀 봤습니다. 이거 뭐 썰전의 성격상 이런 발언도 용인이 되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 보는데 뭐 안 되면 수사를 여기에- 하지 않겠습니까? 압수색해 압수색. 여기에 검사를 들이대면서 하는 이 논리는 제가 뭐라고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로는 설득 안 됩니다. 제가 뭐 여기서 말 그렇게 줄일게요. 생각을 하신다면 네. 그냥 어쩔 인정할 수가 수밖에 없지. 없어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말이 안 아니, 통하는 수사를 거예요. 개인적 하면 되니까. 생각이시니까. 아니, 드라마 쓰는 것까지는 제가 오케이인데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완전히 이제 안드로메다네요. 항상 제가 밀고 있는 거라서 굽힐 생각이 많이 별로 없고요. 미세요 그럼. 자 보시면 26일에서 30일까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했던 여론조사에서 4점 척도 잘했다, 아주 잘했다, 못했다, 아주 못했다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평가를 했는데 59.9%가 아주 못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6.1%가 그냥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59.9%, 60%의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아주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중도층을 바라볼 용기가 안 생기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극우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층의 여론을 만족하게 할 만한 아이템들을 찾아서 자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극한의 여야의 대립, 수사 이런 것들을 통하면 이 한 20-30% 정도 되는 지지자들은 들끓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뭐 저희가 쉽게 볼 수 있지만 지난 대통령 취임식 그 성과를 총괄적으로 평가하는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대거 극우 유튜버들을 초청해서 VIP석에 앉힌 것만 봐도 소위 말하는 그 안정권 씨 이런 분은 주황색이라고 하는 아주 VVIP만 앉을 수 있는 자리에 딱지를 갖고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심지어 초대자가 김건희 여사였고요. 줄거리 소재가 너무 넓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예. 극우 유튜버들과의 인식에 동의해서 국정이 운영이 되니까 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요. 자,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국민의힘이 또 대통령이 이렇게 지지율이 낮고 당이 혼란스러운데 자기네들 지지율이 그렇게 썩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 사건을 잡아가지고 정치 보복이니 공포정치니 독재정치라고 선동하면서 자기네들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극좌 유튜브들의 말을 듣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어요? 하시죠 그럼. 예.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요. 예, 저는 했습니다. 예. 이게 저는 그 잠깐만요, 지지층 박 의원님. 이거는요, 우리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이 올바른 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감사원법에 의해서 의견 진술서를 보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자세하게 하시든지 하면 되지. 왜 나를 조사해, 감히.
이런 식의 반응은 옳지 않다고 이제 저는 감이라는 말씀드리는 말을 거예요. 붙이지는 말고요. 무례한 짓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무례한 그렇게 짓. 불쾌감을 표현했을 수 네. 있어요. 정치인이기 예. 때문에 전직 네. 대통령도 정치적 발언을 한 거라고 조사하지 이해하면 말아요, 되고 그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자유고 감사원이 답변을 요구하면 무조건 답변해야 된다는 법은 세상에 어디도 아니, 없어요. 안 해도 안 된다고요. 하면 된다니까요. 아니 계속 그러니까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고 그에 대해서 이 정치적 의도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비판을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면 된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그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이런 액션을 취한다. 좋아요. 그걸 통해서 결집이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니라고요. 그게. 제가 보기엔 안 될 것 아니에요. 같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안 되면 진짜 하나만한 어설픈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오히려 역효과가 더 클 거라고 보고 문제는 두 뭐냐면 분은 결집이 됐어요. 근데. 아니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네. 문제는 뭐냐면 통치의 관점이 없어요. 지금 이 타이밍에 정기국회 앞두고서 감사원이 저런 거 하려고 그래도 말렸을 것 같아요. 아, 그걸 기대를 제가 정무적으로 대통령실이라면 생각하시는 말렸을 것 같아요. 그걸 예. 기대하시. 정기국회 운영 못 해요. 지금 뭐 그러면 경제도 정부 어려운데. 운영 못 하는 겁니다. 네. 아니, 아니, 정기국회 그러니까 운영을 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제가 좀 심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부나 나라를 운영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그냥 수사할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 전 정권 사정할 그 생각은 부분에도 없고. 어느 정도 아니 정부 동의하는데 운영 생각을 할 생각이 있었으면 해외 순방 다녀오셔서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 그렇게 꼴 보기 싫으면 국회의장이라도 만나서 이번 순방에 대한 성과를 대통령께서 설명하셨겠죠. 그것도 하지만 맞다니까요. 국회 관련자 어떤 사람도 만나서 아니 이야기를 이게 하고 있잖아요. 본질이지. 그거랑 이거랑 뭔 아니 상관이에요? 이게 본질이지. 무례하다는 표현이 본질이에요 지금 이 사안에? 그럼요. 자, 그게 그리고- 어떻게 본질이에요? 자, 법치주의 법치주의 말씀하시는데 왜 자 날 보세요. 조사해 이거 아니에요 지금? 감사원장이 직권으로 해서 서해 건을 수사를 시작했다라고 감사원 대변인이 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아니다. 내가 전격 지시해서 시작한 것이다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 다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잘못된 왜 부분이 있는 있다니까요.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면 자기들도 탱기는 데가 있는 거고 그 절차를-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감사원이 예. 지금 내가 여기서 대통령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이 감사원의 문제라는 그런 거예요. 측면도 지금 있는데 약간, 잠깐만요. 예. 그러한 측면도 마지막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자꾸 껴드니까 잊어버렸잖아요. 질문할 거를. 죄송합니다. 김성애 소장님, 주어를 우리 바꿔봅시다. 주어를 문재인에서 박근혜로 바꿔봅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나를 조사해? 나한테 왜 의견지수를 써보내? 무리한 짓이야. 라고 해도 이렇게 옹호하시겠어요? 그래서 정권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예. 잘 하시라고요. 윤석열 정부에. 알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네 그렇게 분이 생각하면 안 의사 된다고. 표현하신 분들은 시청자분들이 다 아실 것 같아요. 일단 감사원이 적법한 행위를 하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것이고요. 야당 쪽 패널분들의 얘기는 지금 그 정도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하는 거는 뭐 정략적일 수도 있고 전 또는 절차상 무리하다. 시작부터 라는 말이 안 얘기입니다. 된다. 저 절차상의 문제가 예.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감사원에서 국정상황실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래? 야 그거 조사하지 마.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네? 설명드렸지만 대통령이 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 입장 내고 행안부 장관도 하자고 얘기하고 그럼 알아서 따라가는 거지. 그걸 자기들끼리 뭐 문자로 주고 두 받았겠습니까? 분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라도 감사원에 감사하지 말라고라도 해야 됐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감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시점에 정말 통치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그 질의서 지금 이 시점에 보내는 거 좀 아닌 것 아니, 같은데. 그걸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통제를 판단을 좀 해요? 하란 아니 어차피 어떻게 대통령이 어차피 통제를 해요? 보고받고 무긴 하잖아요. 보고받고 아니, 어차피 만약에 무긴 할 걸. 그런 정무적 판단을 예. 해서 칼 감사를 못 하겠다는 게 밝혀져서 뭐라 그게 그럴 더 거예요. 문제죠. 헌법기관이고 독립적이고 중립성을 지켜야 될 감사원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쩌고 했다.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충성 경쟁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무리한 민주당- 부분이 있어. 제가 좀 얘기 좀 할게요. 네. 민주당이 유리한 결정을 하면은 감사원에 대해서 개입해도 되고 민주당이 조금 아니죠. 불리하건 하는 건 아니 지금 그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에요. 그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답답해서 아닙니다. 그래. 제가 듣다가 저는 이 정권이 통치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거는 했는데요? 통치 안 하고 모든 있는 건 사안에 아니잖아요. 있어서 이 사안뿐만 아니고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수사권 내세워가지고 감사권 내세워서 통치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박원석 그 의원님 얘기를 하는 말씀은 거죠, 그거는. 대통령에 대한 서면 질의가 과연 지금 시점에서 꼭 필수적이냐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네.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일단 여기까지는 네 분의 얘기를 저희가 다음 주제도 해야 됩니다. 좀 치열한 토론을 해야 돼요. 다음 주제는 좀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가벼워요? 썰픽으로. 네. 썰픽 중에 가벼운 내용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강지영 아나운서가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저희가 바로 강지영 아나운서의 썰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썰픽입니다. 첫 번째 픽은요. DJ 고향의 윤석열 대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 전남 신안군에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딴 윤석열 대교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 전 대통령 생가가 위치한 하이도를 비롯해서 그 옆 신의도 주민들이 육지로 가려면 배를 타야 하는데요. 신하이도와
장산도를 잇는 다리가 만들어지면 육지까지 차로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다리를 지으려면 2,800억 원 상당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민주당 소속 박우량 신안 군수는 다리를 전액 국비로 건설해 준다면 윤석열 대교라는 이름을 붙이겠다는 뜻을 D-Day 정부 출신 여권 인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픽입니다. 버르장머리 없이 국정감사 첫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간 막말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 취임식 명단 파기, 비속어 논란 등을 예로 들면서 거짓말 정부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이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반말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있지도 않는 사실 내지는 많은 논란이 있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거짓말 정부로 몰아붙이는 그런 말씀들은 위원장님께서 엄격한 주의를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 국회가 발언에 대한 통제를 받아야 됩니까? 이만희 간사님의 발언에 대해서 매우 정말 문제가 있다. 이건 이만희 간사님이 사과해야 돼요.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통제할 의도 전혀 아닙니다. 통제하고 있잖아요. 들으세요. 뭘 들어? 거짓말머리가 없잖아. 이거 누구한테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지금? 어디가 감히 의원 발언에 대해서? 어느 감이라니? 의원이랑 모든 얘기 다 할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버르장머리라고 그래요? 얘기가 없잖아. 사과하세요 사과. 여야 간 설전이 계속되자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국감 첫날인데 냉정과 이성을 되찾아달라며 수습했습니다. 자, 시그널 홍보 타임. 오늘은 도발에 관련된 시그널 준비했습니다. 누구의 도발인지 예측은 가능하지만 잠시 후 만나보시죠. 썰라 토크 끝나고 뵙죠.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일단 저희가 이 부분 간단한 문제 같지만 어떤 철학이 담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안 군수가 하이도 옆에 있는 신의도와 장산도를 잇는 다리를 국가에서 만들어주면 윤석열 대교라고 이름 짓겠다. 저희가 철학적인 부분을 얘기했을 거예요. 왜 철학이에요? 그 실질적인 부분도 있고 또 명분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왜냐하면 마지막 출연이니까 제가 좀 발언을 많이 하겠는데 민주당 소속이니까. 문재인 대교라고 하면 안 돼요? 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왜 이런 예. 요구 안 했어요? 왜 문재인 정권은 이거 왜 안 해줬을까요? 윤석열 정권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호남에 선물 하나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 문재인 그러겠죠. 대교는 왜 안 되냐고요? 왜 안 했냐고요? 저는 그거부터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그걸 이제 왜 안 하냐면 이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기재부가 예산을 쓸 때 그것이 얼마나 효용 가치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놓고 보는 제도를 만들어서 없앴잖아요. 우리가 운영을 많이 해왔는데 네. 이게 가지는 문제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없는데 인구가 없으면 시설을 만들 수가 없고 시설을 만들 수가 없으면 인구가 없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뭐 신안대교를 놓자 말자 이런 얘기를 뭐 잘 모르니까 하고 싶지 않고요. 그 얘기만 하나만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예. 사실 택시가 대중교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시가 대중교통이 아닌 택시, 뭐 대중교통이자 대중교통이 아닌 택시에 1년에 지원금만 1,000억 원씩 써요. 예를 들면 이 서울 같은 경우에 교통에 우리 세금과 나라에서 드리는 이런 정성 이런 것들이 지금 지방에는 잘 통용되고 있지 않은 이런 정책들 우리가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앵커님 말씀대로 철학적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고 이건 뭐 어느 대통령님 이름을 붙여서 대교를 짓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왜냐하면 만약 안 해주면 거봐 너희들 영남 정권이니까 우리 안 해준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공격일 텐데 예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가덕도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예. 문제 관련해서 법안도 통과되면서 면제가 됐잖아요. 그럼 문재인 정권 하에서 해줬으면 됐지 왜 안 해줬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세부적인 사항은 예.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제가 의문이 왜 안 해줬는지 말씀드릴게요. 네. 예타를 다른 걸 너무 많이 면제해줬어요. 문재인 그래서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예타 면제액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다 합친 것보다 많아요. 그래도 이거 해줬어야 그러니까 되는 거 국책 사업의 예타 면제가 너무 남발됐고 저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가재정 원칙에 기초해 봤을 때. 근데 이 정부에서도 지금 예타 그 심사 기준을 현재는 이제 500억 그 공사는 다 해야 되는데 1,000억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예타를 완화하는 거죠. 물론 기준은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지방자치단체장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본인이 공약한 사업일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리들이 쭉 연결이 돼 있는데 하이도 뭐 신의도에 두 군데 연결이 안 돼 있대요.
그거마저 연결하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관광객 유입 효과도 있고. 근데 자기 공약 사업을 이런 식으로 이 정부 하에서라도 추진하고 싶어서 동서화합이라는 명분을 붙여서 뭐 윤석열교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전체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뭐 예탄면제 남발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저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군수 박우량 군수의 입장은 국민의힘 그리고 현재 여당에서 그러니까 호남에 이른바 서진 정책을 하니까 이름 넣어줄 테니까 정부에서 좀 달라. 뭐 그건 간단하게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예타 얘기 들으니까 뭐 전 정권 감사할 게 또 늘었네요. 감사해 또 빠르게. 예. 알겠습니다. 버르장머리는 어때요? 버르장머리가 지금 이거는 최근에 지금 비속어 이만 논란이 의원의 인식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거짓말 정권이라고 말하면 위원장이 경고 주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문제가 있죠. 예, 그러니까 위원장이 발언을 듣다가 잠깐만 지금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 정권 근거는 뭐죠? 아니면 이거 뭐 거짓말 정권뿐만 아니라 위원장이 생각하는 의원이 해서는 안 되는 단어, 즉 위원장이 불쾌한 단어. 잠시만요. 예, 장선수 선생님 지금 고개가 김성애 아니, 소장님 제 원샷을 출연 다 좀 많이 받으세요. 하려고 좀 오늘 이렇게 내민 건데 너무 아니 지금 우측 뒷머리가 그렇게 이쁘진 뒷머리 않아요. 예. 예, 하여튼 그래서 예. 그 위원장이 의원의 발언을 제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선출직을 뽑는다는 것은 거짓말 정권이라고 말했는데 거짓말 정권이 아닌 게 되면 그 사람이 동네에서 욕먹고 떨어지도록 우리가 시스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원의 발언은 우리가 바깥에서 욕할 문제지 위원장이 제재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교웅 의원 발언. 아니, 선출직 예. 얘기했는데 검사 얘기는 안 해요? 뭘 필요할 때마다 같이 하죠. 들어오잖아. 필요할 때마다 합니다. 논리가 없나 봐. 필요할 때만. 예, 필요할 때만. 그러니까 아,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본인들 선민의식이나 본인들은 양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해찬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자한테 막 후레자식이라고 그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무례하다라고 그러고 이번에 김교웅 민주당 의원은 버르장머리 고친다 그러고 하대하는 거거든요. 예. 국민한테 이러면 안 되죠. 동료원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의원도 이런 주장하는 건 전 부적절하다고 봐요. 예. 말이 안 되지 이거는. 근데 김교웅 의원도 유감 표명해야지 이게 뭡니까? 알겠습니다. 맞죠? 어쨌든 저는 뭐 저런 장면을 너무 많이 봐서 예. 저게 뭐 새삼스러운 장면이 아니에요. 들어보신 아니다. 적은 있어요? 예. 아니, 저는 뭐 그런 식의 대화를 나누지 않죠. 근데 저건 국회에서 뭐 늘 있는 장면이어서. 느리는 장면이어서.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국회를 향한 비속어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연관지어서 잠깐 봤습니다. 예. 거기서 또 들어가네. 그러면 저희가 그 댓글 앞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유튜브 댓글 많이 왔습니다. 일단 감사원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관련해서 도로시님 감사원이 두루두루 감사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치아라님 이게 이제 치아라 뭐 요 치아라 같아요. 이런 식이면 정권 바뀔 때마다 보복만 남는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박옥리님 제일 큰 문제는 지금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정쟁에 몰두하는 정부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뭐 적폐청산이 필요하다고 치더라도 시기를 보고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뭐 아직 의견에 특별히 반응이 없어서. 긍정적인 발언은 없습니까? 아까 이게 감사원이 두루두루 감사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긍정적인 거 김건희 아니에요? 여사나 뭐 또 이런 사람들 관저 감사라는 거 아니에요? 물타기잖아요. 아 그렇구나. 제가 잘 그건 긍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맹 작가님 너무하십니다. 긍정적인 게 없기 때문에 저 긍정적인 걸로 봤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순진하게 살아가지고. 뭘 왜 그러세요? 네. 예. 그런 의도였구나. 저는 문제될 게 없는 좋은 말 같아서 그냥 편파적인 댓글 선택. 아닙니다. 지금. 예. 당황하시네요. 당황스러워서 그냥 바로 넘어갔겠습니다. 김정환님 감사는 합니다. 긍정적 의견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비꼬는 것 같아요. 영화표 주셔서 네 분 웃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의견 주셨습니다. 안 웃을래요. 세 분 웃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예, 김정환님 세 분 웃어서 탔습니다. 맹 작가님은 독립적인 위치인가요? 아니면 실세이면서 독재하시는 건가요?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맹 작가한테 저런 식의 언사를 하면은 저분은 앞으로 영화표 계속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진짜 말이에요. 그다음에 패널 관련해서 오늘 분위기 좀 뜨겁기 때문에 김민님 이 녀석들 오늘 오랜만에 패싸움하네. 저는 별로 이분 김민님 일단 받게 됐습니다. 저희가 반응 나온 데시벨로 영화표를 그렇죠, 주고 데시벨. 있기 때문에 네. 김민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녀석들 오늘 오랜만에 패싸움하네. 하는 의견 좋습니다. 패싸움이 됐네요. 몇 살이야 예. 도대체 근데 김민희. 예. 그다음에 이 의견도 있습니다.
같은 분인데요, 김민님. 세상에 제가 강동갑이었네요. 이사 갔더니 윤희석님 응원합니다. 뭐 드린 그런데 거죠? 저는 장성철 소장님 팬입니다. 괜찮아요. 내장 드리세요. 내장. 이미 들었어요. 예. 이미 드렸어. 돼지공주님, 장 소장님과 박원석 의원님은 사귀시나요? 아침부터 계속 붙어 다니시네요. 혹시 저녁까지 같이 다니시나요? 맞아요. 네. 김성애 소장님하고도 상당히 자주 나오시잖아요. 네. 예. 찐 팬들, 찐 친구들. 혹시 두 분이서 또는 이렇게 세 분이서 시나리오 짜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고, 예. 결국 그런 건 아닌데 이게 같이 자주 다니다 보니까는 장성철이 막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겨우 언제 알겠습니다. 의심이 되는데. 푸들님, 푸들망고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님 다음에는 전자 빼고 그냥 정의당 의원님이시길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최고다 이건. 전자 있고 막 이러니까 다른 표현이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예. 김성애 소장님한테는 무적이 아니다. 천하무적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두 분 앞서 얘기를 했고요. 김민님과 그리고 김정한님 예, 두 분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국감 얘기입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국회가 해임 건의안을 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해임 건의안을 무시하겠다. 이것은 해외 순방 외교 대참사의 과정에서 나타났던 국회를 능멸하고 국회를 모욕했던 그 발언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의회의 의원을 상대로 이 XX란 발언을 했다고 대통령실의 홍보수석이 공식 확인해 주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과는커녕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는 이 현상에서 정상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냐? 지금 불법 탈법을 저지른 적이 없고 정당한 국회법에 따라서 지금 출석해 있는 장관을 퇴장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외교부 장관에게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께서 외교부 장관을 상대를 못 하시겠다면 차관에게 질의하세요. 우리는 장관에게 질의할 테니. 지금 이 상태로 국감이 진행이 안 되고 서로 정치적인 주장만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간사 간의 국감 진행과 관련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죠. 그런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는데 국감장에 앉아 있으니까 퇴장하시라라면서 오늘 외교부 국감이 파행이 됐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뭐 국감 기간 내내 이런 파행이 반복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장관 사퇴하세요. 이러다가 이제 사퇴 안 하고 뭉개면 그러다가 많은 게 이제 국회의 관행인데 이번은 야당이 그렇게 물러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그 발언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유감 표명도 없고 예. 해임 건의안 카드를 안 뽑았으면 모르는데 통과까지 시켰잖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없는데 야당이 그냥 흐지부지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렇게 되면 국회를 상대로 한 외교부의 뭐 어떤 대국회 활동은 사실 중단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박진 장관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국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 사람들 저렇게 여야 싸우지만은 곧 해외 국감 가거든요. 근데 여야 또 서로 사이좋게 외국 가서 국감하고 막 이렇게 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모습에 여야가 너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정쟁, 갈등, 혼란이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그런가요? 제가 사이좋게 외국 나갑니다. 사실 제가 오늘 저 장면을 한 건 협치는 이제 물 건너갔구나. 아니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미주반 뭐 구주반 해가지고 막 이렇게 외국 나가서 해외 공간 국감하거든요. 그때 사이좋게 나가서 또 국감합니다. 마치 네 분이 대기실에서 사이 좋은 것과 같은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카메라 꺼지면 협치가 된다. 네. 뭐 그 얘기. 특히 외교부는 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이 좀 약간 그래서 김성현 소장님은 어떻게 저는 보시죠? 일단 그 이번에 보면서 오늘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들었는데 야 이거 170석 가지고 해임 건의안을 내는 것에 권위가 너무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허임 건의안을 냈고 대통령이 바로 받자마자 응 반사라고 해서 바로 거절해 버렸지 않습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 한 달 동안 고민이라도 하셨고 그다음에 김동완 상무부 장관이 그만두는 절차가 있었는데 즉 그전에 여론이 충분히 끌어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야 국회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걸 금방 저렇게 반사를 할 수가 있어라는 여론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얘기는 해임 건의안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낼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는 증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과연 그 외교 참사라고 규정한 민주당의 그 규정, 그 내용과 거기에 대한 이제 상응하는 어떤 판단이 국민들한테는 안 쓰는 거고 또 그것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으로 받아쳤어야 되느냐 그 두 가지가 다 안 맞는 거예요.
이건 또 싸우기 너무 기니까 딱 한마디만 하면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세워놓고 정상회담을 실시하게 만들었던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애 소장님은 친일파입니까? 일본 언론에서 보도한 걸 그렇게 확고하게 믿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김종대 의원이 했던 얘기를 인용하는 거라서요. 김종대 의원을 욕해 주십시오. 김종대 의원이 그 일본 신문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정확히 확인된 것도 아니잖아요. 정보가 접수된 루트에 따라서 친미를 따지는 것은 글쎄요 좀 낡은 태도인 것 같네요. 드라마 쓰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저희 윤희석 대변인은 일단 네 분이 대통령실- 여기서는 이렇게 네? 싸워도 대기실에서는 대기실도 나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기실 그렇죠. 윤희석 나뉘어져 대변인 있는데.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 아주 오늘 방어를 잘하시네요. 안 됩니다. 예. 지역을 알겠습니다. 갔다가 오늘 내부 방송가. 오늘 내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속 시그널을 찾아 짚어봅니다. 강지영의 시그널 시작합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틀에 한 번 골.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북한이 사흘 만에 또 동해상으로 북한이 어젯밤 동해상으로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7시 23분쯤 북한이 자강도 무평리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발사된 미사일은 약 마하 17의 속도로 일본 상공을 통과해 약 4,500km를 비행한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건 5년 만의 일이라 한때 홋카이도와 아오모리 지역에 피난 지시까지 내려진 바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최근에 부쩍 잦았습니다. 9월 25일, 28일, 29일 국군의 날이었던 지난 1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최근 열흘 동안 5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벌써 9번째 미사일 발사였습니다. 탄도미사일이란 발사 초기에는 로켓의 추진력으로 비행하다가 자유낙하하는 미사일을 말하는데요. 사정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4,000km를 날아갔기 때문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발사했던 미사일들은 대개 동해상에 떨어졌던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이었는데요. 오늘은 일본을 넘어설 정도의 사거리로 도발 수위를 더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북한의 도발 수위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이런 도발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10월 1일 국군의 날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이런 무모한 핵 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동맹국과 국제 사회에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미사일은 사거리가 늘어난 중거리 미사일로 한반도를 지나 일본 상공을 통과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며 특히 일본 열도 통과는 일본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마스노 관방장관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일본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규탄했고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북한 미사일 발사를 폭거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 일부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과 한미일 대잠훈련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열흘 동안 무려 5번의 미사일 발사를 했다는 점, 또 5년 만에 이뤄진 한미일 합동훈련 중에 도발을 강행한 이유 뭘까요? 전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거리 미사일을 쏜 것은 결국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도 우리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조치가 아닐까. 실험은 이미 이제 준비가 끝났고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시점을 지금 숨고르고 있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축사를 통해서 담대한 구상이라는 비핵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한미일 공조를 과시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죠. 이에 대해 북한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경고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그널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7차 핵실험을 강행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겁니다. 핵실험을 앞두고 다양한 미사일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관측인데요. 국정원도 곧 핵실험을 재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 12월 7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서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그 사이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최근 북중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하는 등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진핑 주석의 연임이 결정되는 중국 당대회 이후 핵실험을 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현지 시간 어제 저녁 백악관은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긴 했지만 미국의 관심은 분산되어 있습니다.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핵 문제보다는 미국과 중국이 노골적으로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 대만의 말이죠. 꼬여버린 외교 관계와 안보 상황 속에서 북한의 도발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데는 좌우가 없습니다. 경제 위기에 이은 안보 위기, 경고의 시그널 울리고 있습니다. 강지영의 시그널이었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